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유수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삶의 갈림길 앞에서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마주한 누군가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편해질 때가 됐는데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 라고 말하시지만 어쩌면 황혼의 이별은 단순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론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두 가지 다른 이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치열한 법적 분쟁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헤어짐을 선택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부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맞벌이로 시작한 결혼 생활,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기며 자식 둘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이 각각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기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멀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애들 생각해서 가정이 먼저니까 라는 이유로 그저 참고 견뎌냈죠.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출가한 지금 문득 서로를 바라본 부부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함께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미운 감정이 가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 그걸 너무 오래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텃밭을 가꾸고 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도시에서 문화센터를 다니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활발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은 너무 달랐고 별거라는 형태로 갈등이 시작되었죠.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담담히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슬픈 이별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일까요? 또 다른 부부는 조론을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아이들의 앞날을 우선해왔죠. 아들의 결혼식, 딸의 출산까지 모두 마치고 마지막 가족 행사까지 마무리하자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누구를 탓하지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 깔끔한 마무리. 하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묵혀온 갈등과 상처, 그리고 포기가 담겨 있었죠. 이렇듯 조론은 단지 함께 살지 않는 결혼이 아니라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내려놓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론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함께 살아온 부부가 더는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졸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졸은 졸업하다의 뜻이고 혼은 결혼하다를 의미하니 결혼을 졸업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 이혼처럼 법적인 혼인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론의 핵심입니다. 조론은 일본에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익숙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모두 키워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곤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중, 장년층 여성들이 졸혼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은퇴 이후에도 자신만의 조용한 삶을 꿈꾸는 남성들도 졸혼을 원하기도 합니다. 졸혼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부분은 집에서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어떤 부분은 아예 물리적으로 따로 거주하며 명절이나 자녀 행사가 있을 때만 잠시 만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친구처럼 왕래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살아갑니다. 즉, 졸혼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서로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절충점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부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졸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빚을 지게 되면 공동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쪽이 병들거나 사망했을 때 법률상의 가족으로서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즉, 졸혼은 법적인 제도로서 존재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합의 또는 개인 간 약속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혼은 우리 사회의 가족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나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삶보다 불행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졸혼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입니다. 그리고 졸혼은 때로는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법적인 관계까지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혼까지 가지 않고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졸혼의 형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존재합니다. 결국 졸혼은 누가 잘못했다는 유책성이 없는 관계, 파탄, 즉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더는 행복하지 않다는 감정의 거리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오늘날의 졸혼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은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후반전을 스스로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졸혼이라는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졸혼은 부부 각자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 자신의 꿈이나 취향, 삶의 방식에 집중해보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고요한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졸혼이 모든 부부에게 이상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여전히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성숙하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조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이자 개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해답을 찾으려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한 시간이 4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맞벌이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고 자녀 둘을 낳고 길러내며 단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기보다는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지쳐서 외면했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애들 생각해서 이제 와서 어쩌겠어 라며 침묵 속에 서로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냈고 어느덧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자녀들이 떠나고 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더는 육아를 핑계로 대화할 일도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부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 이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과격한 말이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살아가기에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조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관계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오랜 로망이 있었죠. 대학 시절 문예동아리 활동을 하며 품었던 시인의 꿈,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소년의 마음, 그런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드는 순간 남편은 이제야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자신만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이 가까운 도시에 살고 싶다는 현실적인 바람과 함께 친구들과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 정착했고 드디어 엄마가 아닌 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조론은 누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놓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별거라는 형태로 분리된 삶을 살던 어느 날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간 순간 두 사람은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부부였기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보다도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였죠. 문제는 이들이 그걸 서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사는 사이였고 그 누구도 상대방의 유산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여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과 예금을 장남에게 남기기로 하였고, 아내는 문화센터 활동을 위해 모아온 금융자산을 딸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효력도 확실하게 해두었죠. 이처럼 조론은 단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방향을 서로 존중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관계의 진화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책임과 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까지 선택한 것, 서로가 아닌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는 법적 유언장은 조론이라는 삶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낸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며 서로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고 묵묵히 가족을 중심에 두며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도 조용히 챙겨주는 밥상 하나로 마음을 표현했고, 다정한 포옹 대신에 묵묵히 등 돌린 채 이불을 덮어주는 걸로 애정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때는 꿈 많던 청춘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부모라는 이름 아래 오롯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만,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그러다 보니 손주를 안게 된 지금에야 두 사람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의 마음속에 조론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깊어질 때면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애정이나 설렘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참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식까지만 같이 하자. 딸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는 아빠랑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족 행사를 마치고 손주가 돌을 넘기자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 그 말에는 그 어떤 눈물도 서로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고 안도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죠. 남편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마을회관에서 봉사도 하고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에서 아침마다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인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혼자 된 노모를 찾아뵙고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도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드디어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 뜨개질을 하거나 오랜만에 예전처럼 도서관에도 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 요즘 같이 안 보여요? 혹시 이혼하셨어요? 아니, 그 나이에 왜 따로 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동네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아니라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인하려니 그것 또한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좀 떨어져서 사는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고, 아내는 요즘은 그런 부부도 많죠 라고 웃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을 선언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정리할지, 유언장을 써둘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아직도 정답을 모른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때로는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기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서로에게 가장 건강한 방식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이 부분은 아직도 조론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원선해 나가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끊지 않고도 서로를 묶어두지 않고도 함께 살아온 세월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 부분은 지금도 명절이면 같은 식탁에 앉습니다. 손주들 돌잔치에는 함께 참석하고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두 사람이 한 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서로에게 부담 없이 안부만 주고받습니다. 이혼도 아닌, 동거도 아닌 애매하고 복잡한 이 관계에는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놓아주되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부의 정의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재산과 상속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졸혼 상태라 하더라도 배우자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자녀보다 많은 법적 상속분을 갖고 있죠.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삶은 따로 살자고 선택해놓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얽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졸혼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반대로 부채를 지게 될 경우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그 책임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졸혼을 완전하게 실행하려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분할 협의 혹은 혼인관계 정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따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자연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혼은 관계의 형태만큼이나 법적, 경제적 구조도 함께 설계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졸혼은 법적인 이혼이 아닌 부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따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다 보면 결국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부부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 협의이혼은 관계의 정리이자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기의 협의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 이상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재산, 가족관계, 사회적 네트워크가 얽혀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상속, 의료 결정, 연금 문제까지 폭넓게 고려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자체의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육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황혼이혼은 대부분의 자녀가 성인이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숙려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이혼 의사를 재차 확인한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절차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황혼이혼은 이혼의 내용과 정리 범위가 다른 이혼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황혼에 진행하게 되는 조론 및 협의이혼에서 꼭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분할입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수십 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입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방대할 수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예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뿐만 아니라 사업체, 차량, 채무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함께 부담한 채무 또한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실명은 한 사람의 명의여도 실질적으로 공동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사업을 하고 아내가 전적으로 내조에 집중했다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또한 경제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발생할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되며 이혼 시점이 아닌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 후 분할 신청을 해야 하며 협의이혼 시에는 반드시 사전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 당사자 사이에서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재산 형성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짧게는 30년에서 40년 간에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협의이혼 이후에도 재산 분할은 2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과 동시에 분할 협의서를 통해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협의이혼 당시 그냥 정리하자라고 해서 별도의 분할 없이 이혼했다가 몇 년 후 한쪽이 사망하면서 자녀 간의 상속 갈등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편중되어 한쪽 배우자와 가까운 경우에는 이건 원래 아버지의 몫이었는데 어머니 쪽에서 다 가져갔다는 식의 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분할과 귀속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자녀 세대 간의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의 인연을 정리한 이후에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부들이 졸혼이혼이나 황혼이혼을 택한 뒤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속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비속, 즉 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가 없거나 유언이 없으면 배우자가 그 순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졸혼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립하고 싶은 부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유언장 작성입니다. 유언장은 자신의 재산을 사망 후 어떻게 분배할지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산이 분배되지만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졸혼한 부부가 각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은 자녀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하되 배우자에게는 일체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필 증서에 따른 유언이나 공정 증서에 따른 유언이 사용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 말 그대로 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유언장으로 날짜, 서명,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사망 후에는 검인 절차를 거쳐야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에 비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참여하에 작성되고 보관되므로 별도의 검인 절차가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며 위조, 훼손의 위험이 낮아 고령자나 협의이혼 부부에게도 안전한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유언장 이외에도 사전증여가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사망 이후 상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자녀나 그 밖에 원하는 사람에게 미리 이전해 두는 방식입니다. 졸혼 후 더 이상 서로의 재산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각자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서로 간의 신뢰가 남아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에는 증여세 문제가 따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해당 증여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환산될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 시점과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 시 자녀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 내역을 명확하고 가급적 서면화하거나 자녀들과 사전에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도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신탁이 있습니다. 가족신탁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산관리 방법으로 본인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제3자에 맡겨서 일정한 조건 하에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최종 귀속자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졸혼한 부부가 각각의 노후를 따로 살기로 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이후 자녀에게만 재산이 가도록 하고 싶다면 가족 신탁을 통해 그 취지를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탁제도는 특히 고령자,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 사람, 의사표현은 가능하나 복잡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일정 자산을 신탁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분 신탁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급격히 재산 전체를 넘기지 않고도 점진적인 분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 결정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동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 요양병원 보호자 지정 등은 법률상 배우자에게 우선 권한이 주어집니다. 졸혼 상태일 경우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배우자가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법적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그 권한은 자녀나 법률상 지정된 보호자에게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졸혼 상태가 오래된 부부라면 본인의 삶의 존엄을 위해 의료 대리인 지정 또는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거권과 생활비 문제입니다. 주거 환경의 재정비도 필요합니다. 함께 살던 집을 어떻게 나눌지, 누가 거주할지, 주거 보조비나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는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무소득 상태이거나 주거용 부동산이 공용 명의일 경우 재산분할 협의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거주를 지속하고 남편이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한 예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죠. 정리되지 않은 졸혼, 그 여파는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졸혼은 성숙한 부부의 아름다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여전히 상속인으로서 존재하면 자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이나 유산, 보험금 수령, 장례 절차 등에 있어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졸혼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협의혼이라는 방법으로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나의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갈등 없는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준비할수록 더욱 확실하고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졸혼이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오늘날, 이제는 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산적 정리까지 함께 이뤄내는 삶의 마무리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함께 살아도 부부, 따로 살아도 부부,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서로를 여전히 가족처럼 아끼는 관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는 혼인 중이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유대가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졸혼이든 황혼이혼이든 그 결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길 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음뿐 아니라 제도적인 준비도 함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2의 인생 황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따뜻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